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에게 호기심이 많은 개냥이입니다.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수의사 선생님에게 모두 물어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저는 일산에서 동물병원을 하고 있는 양승화 수의사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치주연 편입니다. 선생님 경험해보신 입냄새 중에서 강아지 입냄새, 사람 입냄새 어떤 냄새가 더 심한가요? 그게 사실은 이게 되게 주관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사람은 상대적으로 느끼는 게 있으니까 선생님이 맡아보신 냄새 중에서는 어떤 게 제일 심했나요? 야, 이거 되게 민감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강아지는 제 마음속에서 강아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더 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는 강아지가 치석이 진짜 다량으로 낀 아이는 정말 심하죠. 동물 입장에서. 선생님 혹시 강아지도 사람처럼 입냄새를 유발하는 음식이 있나요? 입냄새를 유발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자극성 있는 게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데, 특별하게 입냄새를 많이 유발하는 음식은 사람처럼 자극적인 걸 주지 않기 때문에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특유의 사료 냄새, 그다음에 강아지 음식 냄새들이 있죠. 걔네들의 음식에는 되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꼬랑내? 또 궁금한 건데 강아지도 백태가 끼나요? 그렇죠. 백태가 이제 사실 백태라는 거는 그러니까 세균이 번식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구강 내 환경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휴먼 쪽에서는 구강 내 환경이 좀 건조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세균이 유발이 될 수 있는 구강 내 환경이 많이 될 경우에 백태가 끼기 때문에 백태가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강아지들은 사실은 임상을 하면서도 보면은 백태가 끼는 아이들을 전반적으로는 이제 사람처럼 흔히 백태가 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기본적으로 사람과 강아지 치아가 어떻게 다른가요? 사람과의 차이는 첫 번째는 이제 씹는, 그러니까 뭐 개수의 차이가 일단 크고, 대표적인 차이는 이제 생존을 위한 필수 치아가 있지만 사람은 이제 앞니, 이제 절치라고 하는 이 발음이 안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또 미관적인 문제, 앞니가 빠지게 되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사실 소형견이나 뭐 강아지에 있어서 동물에 있어서는 앞니가 없어도 살아가는 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네 번째 작은 어금니가, 위에 있는 네 번째 작은 어금니가 실제 어금니 역할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작은 어금니 3, 4번이 교합을 맞춰주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저작이라는 누르는 힘으로 으깨는 힘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필수죠.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이제 송곳니라고 하죠. 송곳니 4개는 또 중요한 치아. 그래서 필수 치아는 10개 정도로 보지만, 그래도 뭐 치아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동물들에서도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러면 필수 치아가 빠지면 강아지도 임플란트 하나요? 임플란트라는 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얘네들은 씹는 것 자체가 사람처럼 완벽하게 누르는 힘 자체에서 강아지는 약간 쓸리면서 눌려요. 사람이랑 완전히 딱딱 누르진 않고. 그래서 얘네들은 쓸리면서 누르기 때문에 뭐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현재 뭐 수의 치과협회에서는 마취를 자주 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나오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러면 강아지도 충치가 생기나요? 충치가 생기는 균들이 있죠. 근데 강아지는 사람에 비해서 충치 발생률은 좀 적어요. 강아지는 충치라는 것보다는 이제 잇몸 질환이 좀 더 많죠. 치은염과 치주염. 그러면 강아지도 금이빨 씌우나요? 금리빨보다는 이제 금리빨은 일종의 크라운 중 하나니까 크라운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크라운도 이제 마취를 하고 그다음에 치아 에나멜층을 많이 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치수 치료가 동반된 상태에서 뭐 안전하게 잘 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제 가려진 상태의 치아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호소를 하게 되는데, 호소율이 적은 강아지들은 내부에서 이제 좀 썩을 수도 있는 뭐 단점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잘 선생님들이 맞춰서 하고 있죠. 선생님 그러면 치주염은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가요? 결국은 치주염이 진행이 많이 되면 그 치아는 기능을 못하게 되고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치조골레 이제 심한 염증, 세균 감염에 의해서 염증이 계속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치아까지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중요한 치료죠. 그래서 치주염은 예방, 관리, 이게 첫 번째고, 이제 결국은 도저히 안 된다 판단이 되면 이제 발치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관리죠, 결국. 그렇다면 강아지 입냄새 원인 중에 치주염이 큰가요? 제일 커요. 입냄새의 원인은 동물에서는
첫 번째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큰 거는 뭐 다른 기저질환에 의해서 입냄새가 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신부전 환자들은 구취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몸에 독소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그런 기저질환이 없을 경우에는 구강 내 질환으로는 구강 내 입냄새를 가장 많이 하게 하는 거는 결국은 치주염이 가장 크다고 봐요. 선생님, 그럼 치주염의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치료 과정은 첫 번째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제4정구치 농양인데, 제4정구치 농양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어금니 역할하는 상악에 있는 네 번째 어금니 뿌리가 세 개인데, 그쪽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세균이 점점 침범을 하면 주머니를 만들어요. 치조골이 녹다 보면서.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음식물이나 세균들이 있다가 번식을 하겠죠. 농이 생기면서 그 농들이 컴팩트한 상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앞쪽에 이제 있는 빈 공간을 통해서 안면부에서 농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안면이 붓고, 선생님 얘가 얼굴에 뭐가 피부병이 생겼어요, 아니면 얼굴에서 고름이 나와요 하는 경우는 대개 치아 문제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발치가 첫 번째 치료법. 관리를 잘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내가 이제 컨트롤 못한다, 조절을 못하고 내가 보호자로서 얘 도저히 양치가 힘들 것 같아 할 경우에는 선생님들한테 보여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빠르게, 끝까지 가지 않고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빠르게 치석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 도저히 안 되는 거는 발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해야죠. 발치를 완전히 하면 이제 그걸로 이제 끝이니까, 내부를 꼼꼼하게 하면 이제 더 이상 아프진 않고, 근데 이제 치아 결손이라는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뭐 옛말에 있잖아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체한다고. 강아지들이 의외로 잘 치아가 많이 결손되더라도 잘 행동을 해요. 물론 있는 게 더 좋죠. 근데 도저히 안 될 경우는 발치를 권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치주염을 예방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아기 때부터 습관을 키우시라고 그래요. 성장을 하면서 유치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손가락을 좀 좋아하게, 요즘 칫솔 같은 게 되게 조그맣고 예쁘게 잘 나와요. 아기들 치아에 맞춰서. 그 녀석을 좋아하게끔 하려면 거기다 뭔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 맛있는 향, 또는 이제 실제적으로 뭔가를 뿌려줘서 좋은 느낌을 주면 이제 구강 안으로 손이 들어가거나 어떤 칫솔 같은 게 들어갈 때도 거부하지 않게끔 하는 거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잘하는 아이도 있는 반면에 죽어라 깨어나도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액상 성분에 치약 비슷한 구강 청결제 같은 거를 조금 자주 주는 거, 그것도 일종의 방법이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예민한 질문이지만 수술적 치료가 들어간다면 비용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몇 가지 옵션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저는 레인지를 주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마취와 기본 혈액 검사, 그다음에 뭐 당연히 흉부 엑스레이, 뭐 그런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마취에 따르는 비용이 좀 나오게 되고, 치석의 그레이드 자체가 뭐 1, 2단계다 그러면 뭐 치석 제거할 때도 상당히 쉽고, 그럴 때는 대략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나오고, 근데 뭐 치주 치료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특별한 이제 잇몸 플랩을 뜯어가지고 안에 있는 치조골까지 긁어내고 하는, 다시 꼬매고 하는 뭐 복잡한 과정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레인지가 좀 넓어요. 근데 일반 보호자는 난 스케일링을 했을 뿐인데 저기는 거의 200만 원 나왔어, 왜 여기는 5, 60 나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건 충분히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의 차이가 있으니까. 뭐 대개 보호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뭐 범위에 따라서, 시술 범위에 따라 다른데, 그냥 스케일링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니까. 그게 이제 휴먼 메디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의학 때문에. 사람 의학은 이제 간단하게 치석 제거만 하고 나오시면 뭐 의료보험이 되면 뭐 비용이 뭐 10,000원, 뭐 몇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제 의료보험이 혜택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비용적 측면에서 보호자들이 조금 많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왕왕 있죠. 죄송한 거죠. 근데 뭐 충분히 이해해 주시니까 그런 면은 이해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연령이 주로 많은 애들이 결국 생기니까, 연령이 많기 전, 저 같은 경우 8살 전부터는 치아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치아가 강아지나 사람이나 상당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임상적으로 아기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오래 사는 아이들,
그러니까 만 15년 넘고 막 17년, 18년 이렇게 사는 아이들을 보면 치아 상태가 그래도 온건이 잘 유지가 되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일단은 첫 번째, 양치 잘하자. 두 번째, 양치가 좀 어려우면은 어쨌든 애들이 입을 앙앙앙앙 놀게끔 잘하는 놀이, 씹는 놀이 그런 걸 좀 잘해주시고 주기적으로 이제 병원 가서 관찰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병원은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깝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 강아지 고양이를 잘 아시는 분. 그 다음에 꼼꼼하게 잘 봐주시는 분.